나는 건설 현장에서 25년을 굴러먹었다. 대림산업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2019년 여름이었다. 평택의 아파트 현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시공사 상무가 접대 골프를 하자고 했다. 용인에 있는 골프장이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골프는 10년 넘게 쳤지만 실력은 100타 초반이었다. 그날도 105타를 쳤다. 19번 홀에서 더블 보기를 했다. 클럽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명함을 건넸다.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다. 골프 잘 치시냐고 물어봤다. 아니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앉았다. 요즘 골프장 회원권이 대박이라고 했다. 지방 골프장들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반신반의했다. 부동산은 아파트만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자신이 작년에 산 회원권 시세를 보여줬다. 1,800만원에 산 게 3,200만원이 되어 있었다. 8개월 만에 1,400만원 수익이었다. 78% 올랐다는 계산이 나왔다. 눈이 번쩍 뜨였다. 아파트도 1년에 이렇게 안 오른다. 더 자세히 물어봤다. 골프장 회원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골프장이 문을 닫으면 다른 곳에서 인수한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된다고 했다. 그리고 골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여성 골퍼들이 복종하고 있다고 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논리였다. 일리가 있어 보였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인터넷을 뒤졌다. 골프장 회원권 관련 카페에 가입했다.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다. 경기도 지역 골프장들이 작년 대비 50% 이상 올랐다. 강원도 골프장도 30% 이상 상승했다. 충청도는 더 심했다. 70% 넘게 오른 곳도 있었다. 다음날 그 남자에게 전화했다. 어떤 걸 사면 좋겠냐고 물어봤다. 초보자는 지방 골프장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안전하고 상승폭도 크다고 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골프장을 추천했다. 18홀 정규 코스의 회원권이 2천만원이라고 했다. 작년 이맘때는 1,200만원이었다고 했다. 8개월 만에 800만원 올랐다. 67% 상승이었다.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망설였다. 2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우리 집 적금이 1,500만원 있었다. 비상금으로 500만원 더 있었다. 합치면 딱 2천만원이었다.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확실하면 나중에 말해도 될 것 같았다. 수익 나면 아내가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주 금요일에 계약했다. 충남 천안 오밴드 골프클럽. 회원권 가격 2천만원. 중개수수료 100만원. 총 2,100만원이 들어갔다. 적금 1,500만원을 해지했다. 비상금 500만원과 용돈 100만원을 보탰다. 통장 잔고가 텅 비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이제 골프장 회원이 되었으니까 다음 주말에 직접 가서 라운딩을 했다. 내 골프장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달랐다. 그린피도 회원가로 할인받았다. 일반인은 18만원인데 회원은 12만원이었다. 6만원 할인이었다. 한 달에 2번만 가도 12만원 절약이었다. 1년이면 144만원이었다. 회원권 값도 오르고 그린피도 절약하고 일석이조였다. 한 달 후 중개업자에게 전화했다. 시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 2,200만원이라고 했다. 한 달 만에 200만원 올랐다. 10% 수익률이었다. 은행 적금 1년 금리보다 높았다. 이제 확신이 섰다. 골프장 회원권이 답이었다. 더 사고 싶어졌다. 다른 지역 골프장도 알아봤다. 경기도 이천에 좋은 골프장이 있다고 했다. 회원권이 3,500만원이었다. 좀 비싸긴 했지만 서울에서 가깝다고 했다. 접근성이 좋으면 더 많이 오른다고 했다. 돈이 문제였다. 보험을 해지했다.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이 1,200만원 나왔다. 아내 적금도 해지했다. 아내 몰래 했다. 아내 도장을 가져다가 은행에 갔다. 1,500만원이 나왔다. 합쳐서 2,700만원이었다. 2천 골프장 회원권을 샀다. 3,500만원이었으니까 800만원이 부족했다. 신용대출을 받았다. 한도가 1,000만원 나왔다. 금리는 5%였다. 골프장 회원권 수익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두 번째 회원권을 샀다. 경기도 이천 파인밸리 골프클럽. 이제 골프장 회원권을 2개나 가지고 있었다. 총 투자 금액 5,600만원. 천안 골프장 2천만원, 이천 골프장 3,500만원, 수수료 100만원.
3개월 후 시세를 확인했다. 천안 골프장이 2,500만원까지 올랐다. 500만원 수익이었다. 25% 상승이었다. 이천 골프장은 4,200만원이 되었다. 700만원 수익이었다. 20% 상승이었다. 총 1,200만원 수익이었다. 투자금 5,600만원에서 1,200만원 수익이면 21% 수익률이었다. 반년도 안 되어서 21%였다. 1년이면 40% 넘게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남 골프장 회원권을 알아봤다. 서울 근교 프리미엄 골프장들 가격대가 달랐다. 최소 8천만원에서 2억까지. 하지만 상승폭도 컸다. 작년 한 해 동안 50% 이상 오른 곳들이 많았다. 용인에 있는 골프장이 눈에 들어왔다.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 PGA 대회도 열리는 명문 골프장이었다. 회원권이 1억 2천만원이었다. 작년에는 8천만원이었다고 했다. 1년 만에 4천만원 올랐다. 50% 상승이었다. 이런 골프장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강남 부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이라고 했다. 욕심이 났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 우리 집 시세가 4억 정도였다. 기존 대출이 2억 있었으니까 2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다. 아내 동의가 필요했다. 아내한테 말했다. 골프장 회원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20% 넘게 벌었다고. 처음엔 반대했다. 위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수익률을 보여주니까 마음이 흔들렸다. 적금 해지한 것도 이때 털어놓았다. 화를 냈지만 수익이 났으니까 넘어갔다. 결국 동의해줬다. 조건이 있었다. 1억까지만 하자는 것이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약속했다. 담보대출 9천만원을 받았다. 기존 보유 회원권 2개를 팔았다. 천안 골프장을 2,400만원에 팔았다. 400만원 수익이었다. 이천 골프장을 4,100만원에 팔았다. 600만원 수익이었다. 총 1,000만원 수익이었다. 원금 5,600만원을 회수하고 1,000만원 수익까지 합쳐서 6,600만원이 되었다. 담보대출 9천만원과 합치면 1억 5,600만원이었다. 레이크사이드 회원권을 샀다. 1억 2천만원. 중개수수료 600만원. 총 1억 2,600만원. 남은 돈 3천만원은 비상금으로 놔뒀다. 이제 진짜 큰 게임이 시작되었다. 레이크사이드 회원권을 산 게 2020년 1월이었다. 그런데 2월부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에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곧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월이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다. 한국에도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골프장도 영업을 중단했다. 일시적인 조치라고 했다. 2주 정도면 풀릴 거라고 했다. 하지만 2주가 4주가 되었다. 4주가 2개월이 되었다. 골프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회원권 시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레이크사이드가 1억 2천에서 1억 1천으로 떨어졌다. 1천만원 손실이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다. 5월이 되자 골프장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제한이 많았다. 한 조에 2명만 플레이할 수 있었다. 원래는 4명이었는데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었다. 골프장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회원권 시세도 계속 떨어졌다. 1억 1천에서 1억으로, 1억에서 9천으로, 6월에는 8천만원까지 떨어졌다. 4천만원 손실이었다. 33% 빠진 거였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코로나가 끝나면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믿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다른 골프장 회원권들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 저점 매수 기회였다. 비상금 3천만원으로 다른 회원권을 샀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골프장이었다. 원래 4천만원이었는데 2,500만원까지 떨어져 있었다. 37% 할인이었다. 회복되면 1,500만원은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7월에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었다. 골프장들이 또 문을 닫았다. 이번엔 더 오래 닫혀 있었다. 8월, 9월, 10월까지 거의 4개월 동안 골프를 칠 수 없었다. 회원권 시세는 바닥을 뚫었다. 레이크사이드가 8천에서 7천, 6천, 5천까지 떨어졌다. 7천만원 손실이었다.
58% 빠진 거였다. 홍천 골프장은 2,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떨어졌다. 1,000만원 손실이었다. 40% 손실이었다. 총 8천만원 손실이었다. 은금 1억 5,600만원에서 7,600만원 남았다. 절반이 날아갔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매일 밤 골프장 회원권 시세를 확인했다.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까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아내도 눈치챘다. 표정이 안 좋다고 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아직 말할 수 없었다.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11월에 더 큰 충격이 왔다. 홍천 골프장에서 연락이 왔다. 골프장이 문을 닫는다고 했다. 코로나로 매출이 너무 줄어서 경영이 어렵다고 했다. 다른 업체에서 인수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한다고 했다. 회원권은 인수업체가 승계한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 인수될지는 모른다고 했다. 2,500만원 주고 산 회원권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 완전히 패닉이 왔다. 레이크사이드마저 팔고 싶어졌다. 더 떨어지기 전에.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다. 5천만원에 팔면 7천만원 손실이었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12월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다. 골프장 업계도 회복될 거라고 했다. 회원권 시세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레이크사이드가 5천에서 5,500만원까지 올랐다. 500만원 회복이었다. 10% 상승이었다. 희망이 보였다. 2021년이 되었다. 정말 골프장들이 정상 영업을 시작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제한도 풀렸다. 한 조에 4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다. 골프장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회원권 시세도 따라서 올랐다. 3월에 레이크사이드가 6천만원까지 올랐다. 6월에는 7천만원까지 회복했다. 원금 1억 2천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다. 이때 욕심이 다시 생겼다.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했다. 회복 국면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카드론을 받았다. 한도가 2천만원 나왔다. 금리는 15%로 높았지만 단기간만 쓸 거라고 생각했다. 회원권이 회복되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샀다. 코로나 전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까지 떨어져 있었다. 50% 할인이었다. 회복되면 3천만원은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파주 골프장이 불법 개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다. 골프장 부지 일부를 무허가로 확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뉴스가 나온 다음 날부터 파주 골프장 회원권이 폭락했다. 3천만원에서 2천만원, 1,500만원, 1,000만원까지 2천만원 손실이었다. 67% 빠진 거였다. 완전히 망했다. 총 자산을 계산해봤다. 레이크사이드 7천만원, 파주 1,000만원, 총 8천만원. 총 투자금은 1억 7,600만원이었다. 레이크사이드 1억 2천, 홍천 2,500만원, 파주 3천만원, 수수료 100만원, 9,600만원 손실이었다. 55% 날아갔다. 게다가 빚도 있었다. 담보대출 9천만원, 카드론 2천만원, 총 1억 1천만원 빚. 자산 8천만원에서 빚 1억 1천만원을 빼면 마이너스 3천만원이었다. 완전한 파산 상태였다. 이제 아내한테 말해야 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담보대출 이자만 매달 30만원씩 나갔다. 카드론 이자도 25만원씩 나갔다. 총 55만원씩 매달 이자를 내야 했다. 회사 월급이 세후 350만원인데 이자만 55만원이었다.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8월 어느 날 아내한테 고백했다. 골프장 회원권으로 큰 손실을 봤다고. 아내가 얼마나 잃었냐고 물어봤다. 정확한 숫자를 말했다. 9,600만원 손실에 빚 1억 1천만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3천만원이라고.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을 했다. 아내가 소리쳤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는 변명했다. 회원권이 다시 오를 거라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고.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다. 도박 중독이라고 했다.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정신 차릴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골프채만 바라봤다.
20년 넘게 모은 골프채들,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골프가 좋아서 시작한 회원권 투자였는데 이제 골프채를 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그래도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회원권을 다 팔아서 빚을 줄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 레이크사이드를 7천만 원에 팔았다. 파주 골프장도 1천만 원에 팔았다. 총 8천만 원을 회수했다. 담보대출 9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갚았다. 1천만 원이 남았다. 카드론 2천만 원은 그대로 있었다. 총빚 3천만 원. 그런데 손에 쥔 돈은 0원이었다. 월급으로 이자를 내며 버티기 시작했다. 담보대출 잔금 1천만 원 이자가 월 5만 원. 카드론 2천만 원 이자가 월 25만 원. 총 30만 원씩 매달 이자를 내야 했다. 원금 상환까지 하면 월 80만 원씩 나갔다. 월급 350만 원에서 80만 원이면 생활이 빠듯했다. 6개월을 버티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 파주 골프장 사기 사건이 터진 것이었다. 골프장 대표가 회원권 판매 대금을 횡령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고 했다. 회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했다. 내가 1천만 원에 판 회원권도 가짜였다는 게 밝혀졌다. 사기꾼에게 속은 거였다. 1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완전히 틀린 거였다. 이때부터 정말 힘들어졌다. 사채업체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카드론 연체가 시작되었다. 이자를 못 내니까 연체이자가 붙었다. 월 25만 원이 30만 원이 되었다. 30만 원이 35만 원이 되었다. 감당할 수 없었다. 밤에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으라고 했다. 이웃들이 쳐다봤다. 창피했다. 결국 야반도주를 했다. 짐을 간단히 싸서 원룸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회사 동료들한테 돈을 빌렸다. 이사비용과 보증금으로. 회사에도 말했다. 집을 잃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다행히 회사에서 이해해줬다. 월급 선지급도 해줬다. 지금 이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골프채들은 다 팔았다. 중고 골프용품점에 20만 원에 넘겼다. 20년 동안 모은 골프채가 20만 원. 그 돈으로 한 달 생활비를 했다. 라면과 김치로 연명하고 있다. 가끔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다. 골프는 더 이상 치지 않는다. 칠 돈도 없고 칠 마음도 없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친정에 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가 문제인 것 같다. 빚 3천만 원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월급에서 생활비 빼면 50만 원 정도 남는다. 그 돈으로 이자 내고 원금 조금씩 갚고 있다. 20년은 걸릴 것 같다. 지금 나이가 46세니까 66세가 되어서야 빚을 다 갚는다. 골프장 회원권으로 시작한 투자가 이렇게 끝났다. 2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1억 7,600만 원까지 투자하고 결국 마이너스 3천만 원. 총 손실 2억 600만 원. 믿을 수 없는 숫자다. 그저 하늘만 원망해 본다.